상관을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고1을 지나오시면 먼저 상강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죠. 15쪽까지 그쵸? 15쪽까지의 과제 중에서 막혔던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못했죠. 그죠? 바빴어요, 오빠. 15쪽까지 꼭 하시고요. 그 중에 제가 어디를 좀 설명할 거냐면 15쪽에 15번, 15쪽에 15번. 질문이 있던 친구도 있어서 이게 지금 간혹 가다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15쪽 15번을 한번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할게요. 15쪽 15번. 자, 우리가 그 세명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물질들을 얘네가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이제 온도가 낮은 온도에도 30도밖에 안 되는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같은 물질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먼저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아마 1970년도쯤일 거야. 그래서 탐사선 보내가지고 흙을 퍼왔어. 화성 토양을 퍼와가지고 만약에 화성에 우리 지구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지? 뭐 우리 마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잖아. 지구인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유사한 화성의 환경이라면 지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소진되고, 그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난리 나고 기후가. 그지? 그럼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면 좋잖아. 그러한 어떤 열망이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화성 토양을 퍼와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지. 지구인은 살 수 있는 지구인들과 비슷한 물질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화성 토양을 가지고 와서 멸균을 먼저 시키고, 멸균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모든 균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화성 토양에 있는 미생물체는 그대로 놔두고 어떤 지구에서 묻어있는 지구상에 해당한 모든 이제 박테리아 같은 걸 다 제거시킨 이런 표현이야. 멸균을 시켜가지고 이 돔에다가 이만큼의 화성 토양을 놔뒀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만약에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산다면 지구상에서 동일한 물질 대사를 하는, 지구상 그 생명체와 동일한 물질 대사를 할 거다. 그래 할 거다. 지구상의 생명체와 동일한 물질 대사. 대표적으로 물질 대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동화작용 중에 광합성이 있고, 그죠? 이화작용 중에 뭐가 있어요? 세포호흡이 있겠죠? 유기물 양분을 받아들여서 대사해서 물질 대사해가지고 필요한 양분을 얻고 사는, 그지? 그래서 화성 토양 퍼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체계는 2개만 나와있지만 3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구상에서의 생명체와 동일한 물질들을 할 것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이 실제는 3개가 있고, 똑같이 멸균시킨 화성 토양 놔두고, 똑같이 여기도 멸균시킨 화성 토양을 또 놔둬주고,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14C로 레벨링 시킨 CO2를 넣어줬어요. 그죠? 14C. 그러니까 CO2의 C가 원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6번이지. 그 상대적인 원자의 질량이 12거든. 그지? 원자의 번호에 곱하기 2 정도 한 것만큼이 보통은 일반적인 원자의 원자 질량이거든. 그지? 그래서 10인데 거기에 이제 중성자를 조금 더 갖고 있고, 그 중성자가 일정 시간 이상 썼을 때 이제 붕괴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방사능, 우리가 뭐 얘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마치 꼬리표처럼 확인이 가능한 방사능을 표출시키는 형태의 원소야. 그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설해줬던 그 물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4CO2를 주고 충분히 뭘 줬어? 빛을 줬어. 일주일 동안 먼저. 그럼 어떤 세팅인 것 같아? 빛 줬다, 14CO2 줬다, 그리고 화성 토양에 충분히 촉촉한 수분기가 있었을 거야. 그치, 광합성. 그러니까 마치 지구상에서와 동일한 광합성을 할 수 있을 환경을 같이 처리를 해주고 일주일 동안 처리를 해줬어. 그지? 그때 그 체계는 동시에 가열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축약이 된 거야. 일주일 정도쯤은 얘가 광합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기체 빼고, 남아있는 빛 빼고 일주일 후에 만약 이 화성 토양에 있던 얘네가 열심히 광합성을 했었다면 일주일 정도쯤 후에 얘를 태웠어. 가열을 해. 그럼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미생물이 존재했고, 그 미생물 속에 뭐가 14C를 가지고 있는 14C6, O6 포도당이 합성되어 있다면, 광합성에 의해서 합성이 되어 있다면 걔를 태웠었을 때 얘가 붕괴가 되면서 14C를 가지고 있는 CO2라는 기체가 나오겠죠. 노폐물이 나오겠죠. 이 노폐물이 만약 감지가 됐다면 오늘 화성 토양에 걔는, 그지? 지구상에서와 동일한 광합성을 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있다는 걸 알아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죠? 결론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정해서 너네가 찾아봐, 써봐 라고 한 거죠.
만약 방합성하는 세면체가 있었다면 14CO2가 들어가서 14를 가지고 있는 원자 질량이 14인 포도당이 그 화성토양의 미생물체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그것이 가열에 의해서 붕괴가 되면 14C를 가진 CO2가 발생이 됐다면 그러면 화성토양에 광합성하는 세면체가 있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이 생성의 생물이 존재한다면 뭐가 어떻게 될지를 써봐라라고 하는 2번에다 쓸 수 있다. 오케이? 실제 실험을 했을 땐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거 응용한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화성 토양에 얘를 이용해가지고 광합성하는 생명체만 있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도 있죠. 그럼 세포호흡은 뭐예요? 저한테 중등과정을 하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세포호흡을 먼저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갈게요. 24쪽 보세요. 얘를 설명하기 위한 페이지 24쪽. 자, 물질대사와 에너지 대사. 물질대사와 에너지 전환. 자, 생명체 내에 자, 온도, 주변의 온도들이 되게 이제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 36.5도라고 하는 그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여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죠? 낱개로 있었던 분자를 필요한 각각의 효소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동화작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 있는 얘네들이 우리의 음식물로 섭취되어 들어왔을 때 또 각각의 필요한 효소들에 의해서 얘가 잘라져서 돌아다니게끔 조립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거나, 그죠? 얘는 그 분자가 저 분자로 쪼개지니까 이온했어요. 이화작용, 그죠? 고일통합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로 연결됐어요. 그럼 얘를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동화와 이하는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 동물에서 다이나믹하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열심히 동화를 하고 있다면, 그죠?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 호흡 장소에서는 뭐 열심히 얘를 부개는 일들을 한다거나, 우리 몸에 뭐 소화기관, 오늘 우리가 소화기관도 배울 건데 그 소화기관에서 들어왔던 양분을 잘라내는 이 입이나 위나 식도 소저액에서, 입이나 소저액에서 다 이런 이화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이 화학작용의 대표적인 이그샘플로, 그죠? 그 분자를 저 분자로 쪼개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이그샘플 예시로 뭘 예를 들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예로 듭니다. 소화도 물론 있지만 이 아이의 제대로 된 개념 정의를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도 기억하시면 좋냐면, 자, ATP와 ADP라고 하는 화학물질의 구조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ATP가 있고 ADP가 있고 또 누구도 있냐면 AMP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AMP. 세계는 어디 쪽에 걔가 있냐면 아래쪽 24쪽 오른쪽 중간 아래에 3번 ATP 구조 나와있죠. ATP 구조. 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얘는 빗대서 내가 표현을 하게 되면 약간 찍찍이야, 찍찍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섬유처럼 되어 있어서 뭔가 붙으면 붙을 수 있는 그런 벨크로처럼 되어 있는 찍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적인 물이야. 그러니까 얘도 화합물이야, 화합물. 그지? ATP라고 하는 아이, ADP라고 하는 아이, AMP라고 하는 아이도 화합물인데 풀네임이 있는데 그 풀네임을 감다살, 갑툭튀 좀 오래된 건다. 뭐 캐대현, 뭐 이런 것처럼 겁나 줄임말이야. 원래 풀네임이 있는데, 근데 갑툭튀 진짜 오래된 거야. 자,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어. 얘는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방향 형태, 그러니까 고리 모양 구조를 다 방향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고리 모양 구조에 염기가 있어. 이 염기는 염기 성할 때 그 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인체의 여러 화합물들 중에 그 성질과 되게 비슷해서 염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생물에서 주로 얘가 아데닌이나 티민이나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게 염기예요 라고 많이 들어볼 거야. 이게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에 DNA가 이렇게 있으면 ATGC, PK 블라블라블라 써져 있는 걔야, 걔네들이야. 여기 이제 막 정보가 나열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막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임의로. 걔네들 중에 하나야. 그 염기를 이루고 있는 염기에 해당하는 아데닌이라는 이름의 이 탄소, 질소,
화합물과 아데닌이라고 하는 이름의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화합물에 여기에 당이 결합되어 있고 무탄수화물 당이 탄수화물 계열입니다. 당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인산이 T와 O들에 의해서 범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를 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산. 자, 여기 PO,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인산과 당과, 여긴 탄수화물입니다. 무탄수화물. 인산과 당과 염기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 인산이, 자, 생물에서 보통 똑같은 게 하나 있으면 모노. 그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연결되면 D. 그죠? 똑같은 게 세 개가 연결되면 트리. 그리고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들이 한 10개 이상으로 연결되잖아. 그럼 올리고다. 그것보다 겁나 뒤지게 더 많이 결합돼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 비슷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런 규칙성이 있어. 오케이?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올리고당을 넘어선 더 사이즈가 엄청 많이 기본 단위체가 연결되면 폴리, 그지? 그리고 ATP는 뭐냐? 자, ATP는 여기 인산이 하나가 더, 두 개가 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인산, 이렇게, 또 인산, 이렇게. 3인산. 인산이 하나, 둘, 셋. 세 개까지가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여러분 책에서는 이런 형태의 인산기가 있는데 걔를 비유를 할 때 그렇게 P가 하나, 둘, 세 개가 결합되어 있고, 당이 있고, 염기가 있는,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는 애예요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아데닌이란 염기, A란 염기.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100%로 했잖아, 찍찍이. 그게 뭐냐면, 얘가 여기 하나가 딱 끊어질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져서 나갔어, 떨어져 나갔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산이 몇 개가 없어? A, TP. 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레임은 아데노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레임. 여러분, 세 개 아데노신이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세 개니까 틀이 인산을 영어로 포스페이트라고 해. 포스페이트. 오케이?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로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ATP의 플레임입니다. 감나살처럼 줄였어요. ATP로. 오케이? 아데노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이름을 갖고 있게 물어봅니다. 내신에서 물어봐요. 당과 아데닌이란 염기까지는 아데노신이에요. 책에 나와있죠? 진짜? 아데노신. 나 지금 몇 쪽 하고 있어요? 책 거기 24쪽에 거기 아데노신 구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데노신. 그리고 똑같은 인산이 둘, 세 개 결합되는 트리포스페이트. 줄여서 ATP. 그죠? 근데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얼마 정도에? 우리 실험실 상황에서는 약 7.3kcal 정도의 열량이 빠져나가네. 오케이? 그러니까 7.3을 저장하기도 하고 7.3을 떨어지기도 하고 7.3이 저장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갈 때 7.3이 빠져나오는데 이 열량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야. 우리의 온몸에 있는 모든 효소들이. 효소나 다른 곳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 한 장짜리 수표야. 10만원짜리 한 장짜리 수표야. 그럼 이 수표를 바꿔주는데도 흔치는 않고, 그지? 수표 하나, 10만원짜리 수표 하나로 내가 보관은 좀 편하긴 해. 한 장만 챙기면 되니까. 그지? 근데 얘를 통용해서 쓰기엔 되게 불편하지.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 가서 5만원짜리 한 장이랑 만원짜리 5장으로 바꿔서 만원권 누구누구 주면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5만원짜리를 다시 또 만원으로 바꿔가지고 몇천원짜리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압축해서 저장해 놓는 구조이긴 한데, 그 화폐 구조로 우리는 통용해서 쓰고 있는 거야. ATP라고 하는 형태의 이 에너지를 좀 고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얘가 하나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올 때 이 에너지로 우리는 생명활동에 사용돼. 근육을 수축시킬 때 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어떤 물질을 이동시킬 때 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거나, ATP가 어떻게 ADP로 분해될 때, 그때 약 7.3kcal 정도의 열량이 나오는 거야. 반대로, 오케이? 그래서 7.3kcal 정도의 열량을 소비를 했다면 우리는 계속 저 에너지로 저거를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세포 호흡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ATP라는 것의 화학적 분자 구조 이해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어디냐면 이 당하고 인산 사이는 공유결합이야. 도일 때 공유결합 배우잖아. 이온결합 아니야. 산소하고 뭐 여러 가지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하고 염기 사이도 공유결합, 그리고 여기도 공유결합인데 여기들도 물론 공유결합이긴 해. 디테일하게 보면. 근데 생명체 내에서 얘네들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얘네들보다 다른 생명체가 아닌 기계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탄소화물이 끊어져서 나오는 열량들보다 생명체 내 인과 산소로 번복되어 있는 여기에서 얘가 끊어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 열량이 되게 고효율이더라는 거야. 아주 많은 에너지, 보통은 한 많아봤자 2 내지 3kcal 정도의 열량이 이제 분산돼서 나와. 우리 기억 더듬어 보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우리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1g당 한 4kcal 정도? 지방은 1g당 9kcal 정도? 그지?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저장한 형태라고 했었잖아. 총 열량으로 봤을 때. 지방은 어차피 탄소랑 수소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9kcal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C와 H의 그 개수가 엄청 많아서. 근데 그것보다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결합이 하나가 끊어짐이 7.3이나 나오는 건 굉장히 고효율이야.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남았다라고 생명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 기계와 다르게 엄청나게 고에너지 효율을 저장할 수 있고 고에너지 효율인 7.3을 빼서 사용하기도 하고 저장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ATP라고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명체가 물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화학적 결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이니까 여기는 공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서는 에너지가 끊어져 나올 때 굉장히 7.3이나 되는 에너지를 많이 떨어져 나올 테니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군데에 있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쪽 거기에 안 써져 있다 보니까 적어주세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ATP에서는 두 군데 있더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는 7.3 정도가 끊어져서 방출이 되는 거고, 그 방출된 7.3을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 효소에게 일을 시키게끔 한다거나 할 때 공급해주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체 내에서는 저 ATP라고 하는 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만들어졌던 ATP를 ADP로 분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성민 씨? 네. 네. 자, 그래서 ATP나 ADP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자, ATP가 있고 이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죠? 그게 있죠? 오케이. 이 과정은 물질대사 중에 무슨 작용이 있어요? 사이즈가 컸죠? 3니까 얘가 끊어져 나가죠? 동아요, 이하죠? 그죠? 이 작용 이하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한테 중학교 때 세포 호흡의 정의를 배우신 분이 있죠? 소연아, 선생님이 세포 호흡을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화학적 에너지를 우리 세포에서 직접 쓸 수 있어? 못 써. 여러분이 주 영양소를 막 먹었어. 그걸 소화를 시키기까지 했어. 세포 안으로 흡수되도록. 근데 흡수를 하긴 했지만 단백질이 소화된 아미노산, 지방이 소화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탄수화물이 소화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세포에서 못 쓴다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소화시켜서 달러로 벌어들인 거야. 세포 안에 달러로 들어갔고.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그대로 통용해서 쓸 수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세뱃돈이라고 받았어. 버릴 거야? 아니야. 그지? 환율이 오를 때 바꾸기만 하면 돼. 오히려 더 띵호야. 돈 버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달러를 쓸 수는 없지만 돈의 가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인 돈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세포호흡이에요. 오케이? 즉 여러분의 조직의 세포에서 영양소가 있어요. 얘가 포도당도 사용할 수 있고 아미노산도 사용할 수 있고 지방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 세포에서 주로 통용 가능한 화폐로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그게 세포호흡이야. 산소가 들어가고, 그지? 산소가 호흡기를 통해서 얘한테 들어갔고, 그지?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구조가 얘가 포도당이잖아. 광합성에서 많이 나오니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그리고 여기를 항상 산소가 완전히 들어가 줘야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 세포라고 하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뀌어지는 거야. 돼요? 그 세포라고 하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는 신사임당. 그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신사임당이나 만원권이나 5만원권 든 것처럼 뭐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ADP가 계속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해체가 되어 있었어. ADP와 무기 인산으로. 오케이? 근데 화학적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결합이 얘네들 포도당에 있었던 화학적 결합에 이 것들이 끊어지면서 그 끊어진 만큼 에너지를 여기다 붙여서 뭐로 ATP라는 형태로 저장시키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포도당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싹 다 ATP로 싹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그지? 막 그러니까 효율이 100% 나진 않잖아. 내가 얘로 바꾼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공기로 날아가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러는 것처럼 뭔가 일을 할 때 이 포도당이 실질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그 뭐 탄소나 수소들의 결합에 의한 에너지들이 싹 다 이 ATP로 다 바뀌면 정말 좋겠는데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발열 반응처럼 나와버리기도 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이 세포호흡을 하면 할수록, 그죠? 여러분 아마 경험해봤을 거야. 개빡쳐 하면서 막 문제를 풀 때 막 갑자기 더워진다고, 추웠는데. 또는 막 공부를 겁나다 보면 배고파진다고. 왜? 내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호흡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더워지는 게 이것 때문에 위압이 생기니까 세포호흡을 하면 할수록. 맞죠? 보통의 경우는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포도당이라는 포도당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얘로 바꿔주는데 총 몇 개 정도? 한 38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데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당 있고, 그 다음에 무기인산 여기 이렇게 뿅뿅 2개 있었던 거에 돌아다니고 있는 무기인산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준대. 이게 38개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38개 따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38번 정도 뿅뿅뿅뿅 해서 38번 정도의 38개 정도의 ATP로 저장이 된다고. 왜? 어떤 곳에서는 계속 이제 뭐 바꿔가지고 계속 소진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떨어져 나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의 화학적 에너지를 끄집어서 다시 저장을 시켜준다고. 오케이? 그래 놓고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일부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끼리 화학적인 결합에 의한 이산화탄소나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있던 주 영양소들을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생명활동 에너지로, 얘를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세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만말. 그죠? 포도당이나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 가지는 탄소 화합물의 화학적 에너지를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 세포의 화학적 화폐인 ATP로 바꾸는 과정, 또는 다른 말로 생명활동 에너지로 저장하는 과정. 그죠? 맞죠? 이게 세포호흡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봐. 세포호흡은 ATP를 합성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세포호흡은 ATP를 합성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ATP를 만들어주는 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ATP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 그쵸? 근데 ATP라고 하는 게 ADP로부터 ATP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은 동하죠? 맞죠? 동하예요, 동하.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포 전반적인 뭐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이 효소에게 일을 시키게끔 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 효소가 있어. 어떤 특정 효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효소. 그지? 어떤 효소는 그냥 굳이 그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뭐 분자의 충돌 횟수만 이렇게 생기면 반응물하고 만나가지고 반응물을 기질로 변화시켜주기도 해. 오케이? 근데 일부분의 어떤 효소들이 항상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효소가 어떤 분자 구조가 바꿔져야지만 저 반응물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흡수가 돼줘야지만 이 효소가 일을 해주기도 해.
오케이? 그럼 얘한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너네들한테 알바를 시켰는데, 그지? 무급으로 알바 시키면 일을 하겠냐고, 알바생들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효소들이나 아니면 뭐 근육을 수축할 때, 이렇게 우리 몸에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육을 수축시키게끔 하는 여러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액틴 필라멘트 이런 실청되어 있는 필라멘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헤드들이 있어요. 이런 헤드들이 있고 이 헤드들, 이 갈고리들이 여기에 ATP들이 겁나 지지게 붙어서 이 ATP가 동시다발적으로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아까 그 7.3 경우야 ATP에 있던 맨 마지막 이 무기산이 뚝뚝 떨어져 나올 때 7.3이 떨어져 나왔죠. 그것들이 여기에 부착해서 얘 액틴을 동시다발적으로 끄집어당기게끔 사용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근육을 수축시킨다거나 사람한테는 내 몸에 존재하는 여러 효소들에게 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해준다거나 오케이? 그런 모든 것에 이 ATP라고 하는 얘가 사용이 된다고.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이용한다고.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24쪽에 3번 보면 에너지의 전환과 사용해서 3번에 세포 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고 ATP의 화학 에너지가 그 아래 그림 봐봐. ATP에서 첫 위에가 ATP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니까 무기인산으로 ADP로 뽀개졌죠? 그때 7.3 정도의 에너지를 뭐 어떨 때는 근육을 운동시키거나 물질을 합성하거나 물질을 운반하거나 정신활동에 사용되거나 성장하거나 발성을 뭐 목소리 내게끔 한다거나 등등등에 다 쓰고 있다고 우리는 그 화폐를 이용해서 ATP가 ADP로 분해되는 화폐를 이용해서 돼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렇게 텍스트를 잘 이해하시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선생님 그러면 세포호흡은 동화작용인 거예요? 이화작용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게 세포호흡의 정의를 설명하는 거에 맞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둘 다? 근데 정확하게는 세포호흡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선 이 두 작용이 다 일어나. 우리 몸에서는 얘가 얘로 분해되고 그죠? 또 얘가 얘로 합성되는 일,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얘가 얘로 분해되거나 얘가 얘로 합성되거나 이 모든 일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 한 방향에서 일어나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왜? 저장됐던 걸 꺼내다 써야 되고 우리 몸. 그지? 저장됐던 에너지를 꺼내다 써야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탄소 화합물의 그 화학적 에너지를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렇게로 바꿔서 이 형태로 저장도 해놔야 되니까. 그쵸? 오케이? 근데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가 스타트가 뭐냐면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오케이? 영양소에 있던 에너지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나 걔네들 영양소에 있던 탄소화물의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세포호흡이거든. 동안이요? 그럼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ATP를 합성한 거니까. 근데 땡! 자, 정답은 이화야.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왜냐? 이화작용의 예. 그죠? 오늘의 그 땡만 기억하시면 돼. 만약 문제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왜 세포호흡을 이화작용의 예시로 드냐면 우리 몸 바깥에서는 포도당을 산소로 태우잖아. 그지? 그러면 한꺼번에 빈혈의 형태로 나오고 오케이? 당연히 빛깔력이 나오니까 발열 반응이야. 그리고 이 포도당의 화학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탄소와 수소당, 탄소들이 결합되어 있고 기들이 끊어질 때 얼마의 열량이 나오는지가 계산될 수 있거든. 근데 그 계산된 값으로 봤을 때 빛깔의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긴 하지만 얘가 686kcal 정도야. 우리 몸 바깥에서 한꺼번에 똑같은 포도당 일부를 연소시켰을 때.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걸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체 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38분자 정도 ATP를 만들어준댔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건 이거 아닌가? 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가 전체 다 얘로 바뀌어야지만 바뀐 이 ATP로부터 얘를 꺼내다 쓰잖아.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38개의 ATP가 38개의 ADP로 뽀개질 때 하나씩은 몇 개 정도의 열량이 빠져나오겠어? 7.3 정도가 빠져나오겠지. 하나가 ADP로 빠져나오면. 그러면 38개를 우리 몸에서 다 사용했다 하면 얘가 바뀌어져서 38개 정도 저장이 된다 했으니까 38개 정도가 우리 몸에서 다 사용이 된다고 하면 38 곱하기 7.3이잖아. 그지? 이게 얼마냐? 270.4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세포업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저장된 686kcal인 건데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라고. 오케이? 그래서 세포업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 바깥에서 사용이 됐을 때는 686 정도인데, 오케이? 저 포도당과 산소를 우리 몸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을 이용해서 계산해줬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686 정도인데, 돼요? 걔가 우리 인체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ATP 38분자로 저장돼서 걔가 우리 몸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어차피 사용될 수가 없잖아. 그냥 얘는 분산돼서 나가버리는 에너지니까. 재사용이 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니까. 우리 인체에서 화폐 구조로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가 얘잖아. 그지?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의 저장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270.4밖에 안 된다고. 얘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값은 원래 686인데 우리 인체 내에서는 270.4라고 하는 38개의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만 저장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물보다 실질적으로 생성된 이 ATP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 그래서 이화작용이에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지 말 것,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야. 거기까지 맞는 말. 근데 합성이라는 키워드를 딱 보고 뭔가가 합성된다,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동화작용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세포호흡의 제대로 된 개념 정의로 따지면 포도당 한 분자가 우리 몸 바깥에서는 686 정도의, 원래는 찐으로 반응물은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38개의 ATP로 저장돼서 우리 인체에서 쓸 수 있는 형태에는 38개 곱하기 27.3, 즉 27.7.277.4, 270.4kcal 정도밖에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저장이 되다 보니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합성도 맞고요, 이화작용도 맞고요. 됐죠? 그리고 이 일들이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는 일들이 다이나믹하게 항상 우리 인체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난다.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키워드를 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생명이 어려워지는 친구들이 있어. 전체적인 느낌, 그런 흐름을 다 파악을 해야 명확한 건데 그 어떤 경중을 잘 따지시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25쪽에, 그죠? 25쪽에 다 하는 힘들 것 같고 4, 5, 6번 세 문제 지금 한번 해주고 잠깐 쉬어주세요. 4, 5, 6번. 미안하다. 답 확인하고 시작. 네. 예, 4번에 자, 세포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세포호흡이고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에서 에너지,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에서, 그죠? 즉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ATP로 바꿔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죠? 자, 그 열 에너지가 체온 유지에 주로 사용되고요. 자, 포도당 같은 영양소가 무엇과 무엇을 최종적인 노폐물, 무엇과 무엇,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ADP를 ATP로 바꿔 저장하는 게 세포호흡인 거죠. 5번. ATP는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물들. 네, 맞습니다. 그죠?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하나씩이, 인산 하나가 꺼내서 나올 때 7.3씩이 빠져나오면서, 그죠? 에너지를 왔다 갔다 전달해주는 저장물질 맞고요. 무기인산이 분리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과정에서. ATP가 ADP로 되는 과정에서. 맞죠? 그 다음에, 나가정. ADP가 무기인산하고 붙어서 ATP가 되는 거잖아. 나가정은 뭐야? 그건 뭐야? 무슨 작용이야? 동화약이야. 동화지. 그지? 그래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XG. 그지? 근데 봐봐. ATP와 무기인산이 붙어서 ATP가 됐지. ATP가 합성됐지.
이런 ATP가 합성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그지? 그지? 근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얘는 지금 ATP가 합성되는 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였었다고. 방금의 텍스트만 들으면 아니 방금 지금 나가 동화라면서 ATP 합성이 동화라면서 근데 왜 세포호흡이 이화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다고. 근데 방금은 선생님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셔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얘는 정확하게 이화작용의 예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그죠? 왜? 포도당부터 시작하는 거야. 영양소부터 시작하는 거야. 영양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얼마만큼 내가 ATP 분자로 저장하는 건가? 그거니까 이제 세포호흡은 대표적으로 이화작용 예가 되는 거고요. 나가정은 동화인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6번.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는 ATP의 화학에너지, ATP도 화학적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의 화학적 에너지를 ATP라는 화학적 에너지로 화폐를 바꿔서 저장해놨다가 꺼내다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정말 물질태세 잘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5분만 좀 쉬었다가 6분만 쉬었다가 8시에 와서 제가 그 다음 4강 들어갈 거예요. 와우. 그죠? 아까 방금 했던 거 약간만 더 추가 설명하고 합시다. 아까 그 15쪽에 있는 15번 문제 그러다 보니 세포 호흡을 하는 만약 아까 광합성과 같은 생명체가 있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 라고 한다면 그 멸균시킨 화성 토양을 갖고 와서 그지? 뭘 주는 거야?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 자체를 준 거야. 그리고 이 밀폐된 공간 안에 나머지 산소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하고, 그럼 이런 포도당 자체가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 자체를 얘가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자신의 세포 안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학적 화폐로 바꿨다면 그 바꾸는 과정에서 ATP 우리 지구상에서와 비슷하게끔 바꿔서 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이 될 거니까 그 공간 안에 충분히 이화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빛은 안 줬어. 그러니까 광합성은 아니야. 그래 놓고서 충분하게 남아있는 이 포도당 유기양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기체를 방사능 계측기로 확인해 본 거죠. 원래는 14CO2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대사하는 과정에 얘가 사용이 됐다면 14라고 하는 원자 질량을 가지는 CO2가 생겨 있을 거라. 그지? 그래서 기체 분석기, 방사능 계측기에서 혹시라도 14C를 가지고 있는 14CO2가 생겨 있다면, 나는 넣어준 게 이 유기물밖에 없었는데, 이런 포도당밖에 없었는데 넣어줬던 게, 그치? 갑자기 얘가 생겼다면 얘를 이용해서 대사를 이용해갖고 뭔가를 하는 생명체가 토양 속에 있나 보다. 그치? 근데 없더라. 결론은 없더라. 근데 만약 있다면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걸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리하여 여기는 넘어가겠어요. 여기서 나머지 앞에 여기 2강에서 어려울 법한 부분이 여기밖에 없었을 거라. 그 다음, 그렇다면 4강, 드디어 4강. 자, 당연히 여러분께 과제를 내드릴게요. 25쪽, 26쪽, 27쪽 해 오셔야 될 거고요. 다음 8월에, 우리도 8월에 만나요. 자, 8월에, 다음 28쪽에, 자, 4강, 기관계 통합적 작용과 건강에서 나와 있어요. 건강. 예전교육과정, 이제 지금 개정교육과정이어서 15년 개정교육과정 생명체는 수능을 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난이도 높은 게 쌓여있다고 했었죠. 거기서도 29쪽 물질대사와 건강 3번에 해당하는 대사성 질환의 종류가 나와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종류들도 여러분 좀 어떠한 형태들이 대사성 질환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굉장히 간단하게 28쪽과 29쪽의 내용,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저 이거 다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지 않고서 공부를 중3 때부터나 해서 중2 때 거 과학의 어떤 기억이 한 탱기도 없는데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 열심히 잘 들어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페이지 28쪽에 기관계 통합적 작용은, 기관계 통합작용, 당연히 우리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양분을 섭취를 해. 걔가 세포를 통과하기 너무 커. 탄수화물, 단백질방이 너무 커. 너무 크니까 걔를 소화시켜. 입, 식도, 위, 소정대사 항문을 거쳐서. 그죠? 그래서 입과 식도와 위와, 그죠? 소장과, 그죠? 7m가 되는 긴 창자. 그다음 주변 서라운드가 대장입니다. 또 이제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찌꺼기들을
그냥 물의 흡수만 조절해줘서, 그지? 배변, 진한 변을 볼 것인가, 묽은 변을 볼 것인가, 그것만 조절해주는 거지. 대장에서의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진 않아요. 항문까지, 그지? 여기까지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계야.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오케이? 근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지나다니진 않지만 소화에 필요한 여러 소화액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는 아이들도 있어. 어디 앞쪽에 있는, 위의 앞쪽에,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위의 앞쪽에 있는 간 밑에 붙어 있는 쓸개, 그리고 간과 쓸개와 이자, 위와 작은 창자 사이에 이자까지. 또 실제 음식물이 여기 파란색으로는 안 드나들지 않아. 근데 소화계에 속해. 됐죠? 그리고 여기 검정색은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니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여기는 소장, 주변을 대장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교육과정의 책이 바뀌면서 작은 창자, 큰 창자,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썼던 용어 그대로 써지더라고.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소화기에서 야른 양분을 열심히 소화시킬 거야. 어디서?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다 소화돼. 어디에서? 탄단지가 최종적으로 다 소화되고 흡수까지 다 되는 장소 어디야? 대장이야? 소장이야. 그치? 소장이 융털 기억나요? 융털에 흡수가 되죠. 융털에 암죽감도 있었고 모세혈관도 있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작은 창자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소화가 되고, 그죠? 3대 영양소가 싹 다 소화가 되고, 흡수까지 다 일어나. 그러면 여기 디테일 좀 이따가 할 거야. 소화효소들의 이름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걔가 융털의 모세혈관이든 융털의 암죽관이든 기억나가요? 이렇게 융털이 굉장히 많은 구불구불한 굴을 한 건데 얘를 펼쳐볼게요. 가운데 마치 와큐 마냥, 육관관이에요. 와큐 마냥 이렇게 하나 솟아있는 게 있어요. 무슨 관? 얘가 암죽관. 지용성 양분들이 흡수돼서 이동되는 간. 그죠? 주변에 여기서 설계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관? 이게 모세혈관. 그지?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양분들이 흡수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심장으로 이어져서 갑니다. 오케이? 여기 암죽관은 지용성 물질들이 흡수가 돼서 림프관이라고 하는 지용성 물질들이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지고 심장으로 결국 가고요. 심장에 공통된 퍼프질에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일한 양분들이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소장 융털이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분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양분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순환계예요. 그냥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 야, 돌아. 계속 이제 펌핑지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죠. 심장이 받고 내보내고 심장 구조 일단 설명해 줄게요. 받고 내보내고 계속 해주니까 계속 돌아. 맞죠? 그래서 순환계는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어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내보내고 받고 맞죠? 그리고 당연히 조직 세포들에게 영양소만 공급되면 안 되죠. 왜? 방금 우리가 세포를 배웠잖아.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가 공급되어야지만 여기서 세포가 할 거니까 도는 과정에서 어디 폐라고 하는 폐포 주변. 근데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는 폐포라고 배웠는데 고등학교 여기 생명에서 보니까 허파까리래. 기억해놔. 폐포니꼴 허파까리야. 국뽕에 취해서 다 한글말로 바꾸려고 하나봐. 캐대온 보다 보니까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긴 하겠던데 그냥 캐대온 보고 이렇게 붙였을까? 나 진짜 일이 많아요. 아무튼 자, 중학교 때는 페퍼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허파과리래. 근데 여러분 책에 나와있죠. 28쪽에 거기 호흡기 보니까 그죠? 코 거쳐서 공기 거쳐서 코로 공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관이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하나가 찝 뻗어져 있는 기도. 그지? 기체가 들어다니는 기도. 근데 걔를 순간으로 바꿨어요. 이런 명칭을. 그죠? 저 순간에 그지? 여기 음식물 들어가면 난리 나요. 자,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 했죠? 자, 그래서 순간이 기도고 좌우로 나눠진 게 뭐야? 순간과지래. 네, 좌우로 나눠진 게 순간과지. 그리고 거기 끝에는 순간과지 끝에는 다 허파까리들이 한 3억 개 정도씩이 다 달려야 돼요. 양쪽 다 합쳐서. 그죠? 그리고 이 허파까리라고 하는 폐포를 모두 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죠. 네, 허파까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라 칩시다. 그죠? 그러면 공기 마시면 당연히 분합체연 확산으로 공기 중 바깥쪽에 있던 산소가 겁나 뒤지게 많이 몸이 힘드니까 또 사투리가 나오죠. 야, 사투리 얘기하니까 또 요즘도 핫한 윤호 씨가 생각나서 그죠? 그 몇 번째 레슨을 계속 언급하시는 그분의 최근에 영화가 파인이라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나 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원래 윤호가 그
가수였어요. 알죠? 근데 이제 연기를 살짝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겁나 발연기를 했는데 서울말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연기, 그 발연기 했던 그 씬을 다 그 사투리로 바꿔서 더빙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또 파인에서는 또 엄청난 그 모포 그 약간 조폭처럼 나오는데 사투리 연기를 하니까 아니, 그 댓글에 다들 그 서울말이 문제였다. 쟤는 발연기를 한 게 아니었다. 사투리 자기 몸을 만났더니 잘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자 제가 몸이 힘드니까 사투리를 방금 녹음했습니다. 아무튼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들숨. 술 마시니까 산소가 많고요. 이쪽을 지나는 동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 버리고 간 거라 산소가 부족해요. 여기는 산소가 많고 여기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왔고요. 이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확산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ATP, 예를 들어서 ATP를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냐, 생물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냐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ATP라고 하는 거가 ADP로 분해될 때 그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썼냐 안 썼냐 이거거든요. 방금 배웠던 것처럼. 네, 확산은 그냥 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는 거. 이때 이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산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이즈 작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 이렇게 돌아서 받아왔던 산소도 같이 얘기 조직세포에게 공급을 하면, 그죠? 노폐물이 만들어지죠. 왜? 노폐물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세포들은 늘상 하니까 이 세포들이 각각 다 살려고, 세포에 있던 핵들이 각각 살려고 열심히 물질사를 하고, 물질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생기고, 그죠? ATP로 저장하면서 이산화탄소나 물이나, 그지? 이런 뭐 암모니아나 이런 게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를 버리기 위한 장소인 배설기관으로 순환을 시키겠죠. 그럼 배설기관은 이렇게 생겼죠. 콩팥. 기억날 거야. 그리고 안쪽에 콩팥 깔때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오줌간. 자, 이 두 개가 콩팥이고요. 콩팥 바깥에 있는 관이 오줌간입니다. 콩팥 안에 있는 소변을 만들게 하는 신장의 콩팥의 기본 단위체가 세뇨간이고요. 오케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구체 고문 주머니 세뇨간. 선생님, 저는 그때 공부를 접었었어요. 생물이 너무 용어가 생소해서 저는 그 진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기꺼이 접었거든요. 그러신 분은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거니까 맺고 오시면 돼요.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 설명을 잘 듣고 한번 복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긴 게 콩팥 안에 존재하는 소변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인 네프론이에요. 네프론. 오케이? 네프론. 뭐뭐뭐로 되었다? 사구체와 보호원 주머니와 세뇨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뇨간이라고 하는 간은 네프론에 들어있으니까 콩팥 안쪽에 있는 이거고요. 제가 빗대어서 이렇게 찍찍찍 끄은 게 세뇨간이고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그림을 딱 보면 이거였었지 기억할 건데. 그 다음에 방광으로 이어진 게 오줌간, 그리고 여가 방광이면 방광, 그리고 얘가 요도예요. 일정 부피의 소변이 차면 시원해 하고 내보내는 게 요도. 요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돌아 갈 겁니다. 자, 거진 다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요걸 좀 드려볼게요. 하나씩 받아봐요. 앞에 문풀반 생명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자료가 제공됐던 똑같은 거는 뒤로 넘기고. 많이 봤던 거죠. 근데 겁나 블랭크가 다 채워져 있어요. 이거 선생님 언제 다 채워요? 선생님이 해주셔야죠.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칠판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자, 볼게요. 주영양소, 부영양소, 탄단지. 자, 탄수화물은 원소가 C와 H2O로 구성되어 있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첫 번째 플랭크 비슷하죠. 근데 당연히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싹 다 주영양소니까요. 그죠? 그래서 CH로 되어 있으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최종 소화산물이 있고 최종 분해산물이 있네. 그죠? 최종 소화산물은 덩치가 큰 입자가 들어와서 걔네들이 어떤 형태로 소화가 되느냐, 제일 사이즈가 작은
반당류 무엇이 되느냐 이거죠? 탄수화물의 가장 최종 소화산물 뭐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 정말 우리 몸에서 소화돼서 엿당 이당류 엿당 됐다가 또 소화돼서 포도당이 되죠. 네, 여러분은 스스로 약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뭐 먹어줬어? 고기도 먹지만 밥 먹잖아. 밥이 녹말이야. 녹말은 사이즈가 커. 걔가 소화가 되면 포도당. 선생님 그러면 포도당은 소화산물인 건 알겠어요. 그럼 분해산물은 뭐예요? 그 아이가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면 ATP로 바꿔서 저장이 되겠잖아? 근데 그럴 때 C와 H와 O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보니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노폐물 만들어진 거 뭐? CO2하고 물. 노폐물, 최종적으로 분해된 산물 CO2와 물이라는 노폐물로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비슷한 맥락이 주는데 단백질 여러분이 해봐. 자, 단백질의 중요한 건 N을 포함하고 있죠. 구성 원소에 C와 H와 O에 N도 있어요. 질소도 있어요. 단백질은. 에너지는 4kcal인 거 보고 가시고요. 자, 글로불린이나 헤모글로빈의 각종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되고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의 주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소화산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뭐예요? 땡땡땡 산. 하알라산 아니고 땡땡땡산. 아미노산. 그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최종 소화산물 아미노산이고 선생님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ATP로 만들어지도록 전환이 돼서 최종적으로 분해된 분해산물은 뭐예요? 걔가 C와 H와 O라는 거기다가 또 뭐도 있어? N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라는 노폐물로 분해가 되겠지. 그죠? 중학교 때 배워요. 저한테 배우셨던 분은 배웠을 거예요. 최종 분해산물까지 했고. 자, 그럼 지방. CH로 구성돼서 에너지는 9kcal이고 에너지 저장에 효율적입니다. 왜? 같은 질량이더라도 훨씬 더 많은 킬로칼로리 되니까 겨울이 될 때 살짝 더 지방으로 바뀌어서 많이 저장시키고요. 최종 소화산물은 지방산과 외우셔야 돼요. 모노글리세리드. 자, 그 오른쪽에 이런 지방이 중성지방이나 인지지나 콜레스테롤로 사용됩니다. 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지질의 카테고리에 속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외우시고요. 최종적으로 지질이 분해가 되면 이런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도 탄소나 수소나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 최종 분해산물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겠어? 이산화탄소나 물이 만들어진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CO2나 H2O, CO2나 H2O, CO2나 H2O 그리고 암모니아는 노폐물이야. 여러분이 세포호흡을 한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든 지방산이든 여러분이 세포호흡을 해. ATP로 다 전환시켰어. 그럼 주 영양소들을. 오케이? 그럴 때 ATP로 다 바꿔서 많은 양의 ATP를 바꿔 저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노폐물인 얘네들이 발생이 되면 CO2는 주로 어떤 형태로 우리 몸의 호흡기를 거쳐서 바깥으로 버려지겠어? 폐라는 날숨으로 나가겠지. 여기가 CO2가 많았고 돌아서 왜? 여기서 지금 세포를 하면 할수록 CO2가 많아지니까 그치? 세포를 하면 할수록 CO2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어떤 영양소를 사용하든 CO2랑 노폐물이 많아지니까 그럼 CO2를 받아다가 혈장에 녹아서 그죠? 헤모글로빈이든 아니면 혈장 속에 녹은 형태로 이산화탄소들이 순환계를 거쳐서 폐 근처로 갔을 때 그치? 정맥혈이 그죠? CO2가 많은 혈액이 정맥혈이야. 정맥혈로 되어서 폐동맥을 거쳐서 들어왔던 CO2가 많은 혈액 성분이 여기는 CO2가 많은데 여기는 CO2가 적어. 공기 중에 CO2가 0.03%밖에 없으니까 얘 또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실려서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폐를 통해서 CO2는 나가게 되는 거고요. 날숨으로. 자,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 그러면 물은 어떤 형태로 우리 몸에서 많이 나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일단 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땀. 그리고 소변. 두 개만 생각해요. 땀과 소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세 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몸에 물, 노폐물인 물이 우리 몸에서 나가지는 형태. 땀도 있고요. 더워. 소변도 있고요. 뭐? 입김. 그죠? 그지? 입김. 그죠? 폐를 거쳐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 물은 폐를 거쳐서 날숨에 입김을 통해 나가기도 하고 소변도 있고 땀도 있더라. 세 가지 있어요. 콩팥을 통해 소변을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땀샘에 땀으로도 나가기도 한다는 거 세 가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저 암모니아. 그죠? 저 암모니아는 화학적으로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 그지? 암모니아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하거든. 저 암모니아 화학 반응 너무 잘하는 걸 그대로 담아두었다가 방광에 담아두었다가 버릴 수 있을까? 안 돼. 얘를
화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바꿔서 보내야 돼. 그게 누구였어? 암모니아 형태가 아니라 얘로 바꿔서 우리 몸의 혈관에 얘가 됐다고 버려졌어. 누구였어? 히드. 암모니아는 4글자였는데 얘가 암모니아야? 바뀐 얘는 2글자야. 이응, 시옷, 조성. 이응, 시옷. 암모니아를 뭐로 바꿔서? 요소.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어디서? 간에서. 오케이?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혹시 몰라 요소의 화학식이랑 우리 물질대사의 동화와 이하작용이랑 버무려져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놔. 암모니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러 개의 암모니아, 2개 정도의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함께 간에서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소의 화학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 H3 2개가 들어가. 물 하나가 빠져나와. 여기도 H3로부터 만들어진 거. 여기 착, 여기 착. CO2에 여기 있는 C가 촥 붙어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포맷으로 만들어진 이 전체가 요소야. 그러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 거, 이게 이화작용이니까 동화작용이니까? 사이즈가 조금 더 암모니아보다 암모니아 여러 개, 2개가 암모니아가 최소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같이 번복돼서 요소를 만든 거지. 아니 동화. 동화, 그죠? 입과 얘가 분리가 됐어. 근데 생각은 동화라고 했는데 동화예요, 동화. 기억하세요? 네, 암모니아가 요소로 사이즈가 커진 요소로 돼가는 과정은 동화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간에서 만들어졌던 요소가 순환계를 거쳐서 돌아다니다가 배설계 필터에 걸쳐져서 덤밖으로 필요하지 않은 양만큼 버려지는 겁니다. 네, NH22CO5로 써요. 요소의 화학식 NH2 가로치고 너 2CO 이렇게 되게 퍼펙트한 구조야. 되게 안정한 구조야. C가 최대한 4개와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4개와 화학결합을 했죠? 똑같이 거의 양쪽이 대칭이잖아.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 N과 H2가. 그치? 그래서 뭔가 화학적 분자 구조가 되게 안정한 형태여서 그죠? 다른 것과도 잘 결합하진 않습니다. 여튼 자, 암모니아 형태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서 그죠? 우리 몸에 얘는 또 어떻게 버려진다? 땀은 정말 일부고요. 소변. 그죠? 소변을 통해 오줌을 통해서 요소가 버려지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했고요. 소화효소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여기 뒤쪽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를 채울 거야. 여기를. 그죠? 근데 먼저 왼쪽에 해당하는 소화기관 이름부터 먼저 붙여볼래? 여러분 보시면 바로 붙일 수 있을까? 칠판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자, 보니까 여기 지금 입이죠. 현미쌤이니까 입이고요. 여기 왼쪽에 보니까 식도고요. 식도 밑에 간 쓸개 있죠? 간 쓸개, 그죠? 그래서 소화기관의 이름을 먼저 붙여봐. 까먹기 전에. 자, 칠판 좀 지워볼게. 대충이라도 지워야. 소화기관 이름, 입, 식도, 위, 그 다음 모르겠는 거 물어봐. 작은 창자는 소장이 있는 거예요? 작은 창자 쓰고 가로치고 소장이라고 적어주세요. 큰 창자 쓰고 가로치고 대장 2개 이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쓸 수 있는 걸 써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자, 일단 녹말부터 먼저 한번 갈게. 대충. 자, 일단 소화액에, 그지? 침 속에, 그죠? 침이라고 써져 있죠? 이 침이 들어갈 거야. 그럼 침 속에 누가 있어요? 소화효소 딱 하나 있죠? 누구? 아밀레이스, 그죠? 아밀레이스가 녹말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뭐로?
몇 당으로 두 개의 당식이 결합된 요 사이즈들로 뽀개줍니다. 그죠? 다량의 얘는 겁나 많이 포도당이 연결된 고분자 물질인데, 그죠? 근데 이 침에 의해서 완벽히 너네 입속에 들어왔던 녹말이 싹 다 소화가 다 된 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넘어오면서 간 위 거쳐서, 그죠? 소장으로 오면서 위는 이제 pH 2 정도니까 남아있던 아밀레이스가 기능을 못해. 왜냐면 아밀레이스는 pH 7 정도인 중성의 환경에서 제일 기능을 잘하는 효소야. 근데 아무리 이 남아있던 침하고 아밀레이스가 위를 거쳐 내려왔다 하더라도 위의 환경은 펩신이 기능을 잘하는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12장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와. 그러면 이자는 가위를, 세 종류의 가위를 다 만들고, 그죠?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다 만들고, 이자로 음식물이 실제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 아까 파란색은 실제 음식물이 여기로 지나가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3대 영양소의 모든 소화 효소, 가위를 다 생성해주는 곳이야. 생성이라는 키워드를 분기라고도 해. 그러니까 세 종류의 소화 효소를 다 만들지만 그 만들어진 소화 효소가 이자에 가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이자액이 소장으로 분비가 돼서 이자액이 그 세 개의 가위가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잘라준다고, 영양소들을. 그쵸? 그래서 자, 이자에게는 아밀라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세 종류의 소화 효소가 있어. 입에서 기능해줬던 아밀레이스와 똑같긴 한데 얘는 소장의 환경은 pH 8 정도의 환경이 자신의 기능을 잘하는 환경이야. 염기성 환경이 8 정도. 그죠? 아밀레이스도 있었지만, 에밀레이스 아니다. 아밀레이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냐? 펩신, 트립신도 있어. 트립신. 단백질 소화효소. 그 다음 또 누구도 있냐? 최초로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지방 소화효소 라이페이스도 있어. 라이페이스. 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자에게 뿅뿅뿅 3개 나와있는 것들 그렇게 셀렉팅 하면 될 것 같고, 단백질은 최초로 어디서 소화가 돼요? 위에서 소화가 되죠? 오케이?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된 고분자 물질이었는데 위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소화가 대충 랜덤으로 이렇게 소화가 됐을 겁니다. 몇 개씩. 얘를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 이름은 위에서 나오는 거 먼신, 펩신. 그죠? pH 2일 때 기능을 제일 잘하죠. 오케이? 근데 얘가 완전히 채소당이나 아미노산을 다 잘라준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트립신도 저 펩신이 잘라준 이 아이를 조금씩 더 작은 형태로, 뭐 2개의 아미노산만 결합된 형태랄지 이렇게로 뽀개주는 거야. 트립신에 의해서. 그죠? 트립신에 의해서 얘가 이 정도로. 자, 폴리펩타이드를 뭐 다이펩타이드나 또는 트라이펩타이드 정도로 뽀개지는 게 트립신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 최종 수준인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죠? 이렇게 이런 종류로 아미노산으로, 그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되어야 융토에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잖아. 그럼 최종적인 엽당을 포도당으로 소화시켜주는 건 소장 벽에 존재하는, 중학교 때 뭐로 배웠어? 탄수화물 소화 효소로 배웠어. 소장벽 자체에 있는 맨 마지막 단계에 컷 해주는 건 탄수화물 소화 효소로 배웠어, 중학교 때. 근데 얘의 정식 명칭이 22개정교육과정에는 있더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탄수화물 소화 효소, 얘가 누구냐? 엽당이 기질이고, 엽당이 그 효소의 기질이고, 걔의 이름은 말테이스야. 선생님 무슨 걔 이름 같은데요? 자, 말토우스가 엽당의 원래 영어식 이름이거든. 말토우스. 그러니까 말토우스라고 하는 말토우스라고 하는 엽당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니까 말테이스. 그쵸? 얘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똑같은 거고요. 탄수화물 소화효소. 중학교 때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소장벽에 있는 그걸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자, 아직 트립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지만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로 소화가 됐었어요. 그죠?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걔를 완전 최소 수준인 아미노산으로 소화를 해줘야지만 내가 받아들일 것 같아. 그것 또한 중학교 때는 단백질 소화효소로 배웠어요. 단백질 소화효소로. 근데 여러분 계절교과서는 너네 외워라. 이름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펩자 많이 들어가죠? 지금 단백질 결이 펩자, 폴리펩타이드, 펩자, 그죠? 펩신. 그냥 펩이랑 무슨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펩을 떠올리셔서 펩티데이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 이름은 펩티데이스입니다. 소장벽에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티데이스. 데이식스 아니고 펩티데이스. 오케이? 펩티데이스. 단백질 소화효소 펩티데이스. 그래서 이 펩티데이스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블라블라블라 해주니까 아미노산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말테이스에서 블라블라블라 포도당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그죠? 라이페이스는 최초로 지방을 소화시켰어요. 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방은 글리세롤에, 자, 이렇게 얘가 3개야.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찍 하나 뻗어있죠? 찍 하나 뻗어있는 두껍게 뻗어있고 찍찍찍, 두껍게 뻗어있고 찍찍찍, 두껍게 뻗어있고 찍찍찍인데, 그죠? 이 전체가 지방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네모난 하나가 글리세롤, 이 찍, 마치 빛 모양처럼, 우리 그 여자들 머리빗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뻗어있는 게 지방산이야.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이 연결되어 있어요. 중성 지방은. 된가요? 근데 여기 너무 크니까 누구에 의해서?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주기 전에 여기 위에 볼래요? 여기 지방 쓸개즙. 쓸개즙이 소화효소는 아니야. 근데 그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져? 쓸개일까? 아니야. 쓸개는 김치 냉장고와 똑같아. 내가 김치 냉장고에 뚜껑을 한번 연 순간 김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이 발명품이니? 근데 김치 냉장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김치 냉장고 김치를 열심히 만들어서 걔를 잘 보관하기 위한 거죠. 쓸개즙을 보관하기 위한 게 쓸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생성은 간에서 하고요. 저장을 쓸개에다 하고 있는 거고요. 쓸개즙의 작용은 지방 유화 작용. 큰 덩어리 지방을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뽀개주는 거야. 이게 쓸개즙의 작용이야. 이걸 지방의 유화 작용이랍니다. 물리적 소화예요. 지방의 유화 작용. 이 유화 작용은 화학적 소화 아니야. 물리적 소화야. 오케이?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지방이, 큰 지방이 작은 지방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작은 지방으로 된 것에 의해서 누가? 라이페이스가, 그죠? 작은 지방으로 칙칙이 되어 있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이페이스에 의해 맨 마지막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그죠? 글리세롤 하나랑 이렇게 지방산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게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가 하나 있죠? 글리세리드. 그죠? 빛에서 2개의 빛은 쫙쫙 뻗어 있는데 한 개만 좀 양을 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 2개가 지방산. 지방산. 이렇게 소화시켜주는 게 누구다? 라이페이스. 그럼 라이페이스라는 지방 소화효소는 이자에서 만들어주더라. 근데 이 작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출동해서 큰 덩어리 지방에, 즉 각설탕이 가루설탕이 되도록 도와주니까 지방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스가 잘 접근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중학교 때는 엄청 뒤지기 어려워, 디테일하게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기억하고 계셔야 내신에서 조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화를 따로 프린트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이 28쪽하고 29쪽, 근데 내용 읽어보시면 중학교 때 했던 내용하고 내가 설명했던 내용과 약간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 프린트에 해당하는 거 블랭크 채워오시는 것과 뒤쪽 프린트 봐봐. 여기 4쪽도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인데 살짝은 더 설명해줄 거니까 갖고는 와야 돼. 4쪽에 배설에서 제육수, 여과 제육수 분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언급해줄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 단원이. 근데 여기가 들어가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과제는 여기 내드릴게요. 와, 36부터 37. 쌤 별로 안 되는데요? 아, 네, 별로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36부터 39. 36부터 39. sorry. 36부터 39.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ATP에서부터 소화계, 순환계, 호계, 배설계 공부 복습하셔서 36부터 39 실전 문제로만 내줬어.